안녕하세요. 불혹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사는 여성이에요. 곧 있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휴직 후 태교를 항상 여기 사연을 듣는 낙으로 태교를 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해요. 전 한 번에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돌아온 싱글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너무 큰 충격으로 저 역시 살아갈 의지를 잃은 그때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대학 동기가 있었고 처음엔 친구였지만 계속되는 동기의 대시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쓰여버렸죠. 남편이 죽고 2년이 지난 그때 그제야 저 역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다짐했는데 여자의 마음이란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니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너 힘든 거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다 위로해줄게. 난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어떻게 내가 네 옆에 있겠어. 난 결혼도 해봤고 사별도 했던 여자인데 앞날 창창한 네 앞길을 내가 어떻게 막니? 내가 괜찮대잖아. 그리고 사별한 게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욕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그냥 좋은 여자 만나도록 해. 네가 나한텐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아팠던 거 다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나만 믿어.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나 고맙고 마음이 쓰이던지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평생 웃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절 위해 많이 노력해주고 제 옆에서 엄청난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를 욕심내게 되었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면했고 저 같은 여자를 받아줄 시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나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시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하자. 평생 그냥 널 웃게 해주고 싶어. 당신은 몸만 오면 돼.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을 해.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할 거야. 절대 못해. 미안해. 그럼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헤어지잔 말이 쉽니? 난 단순히 지금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날 믿어줘.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겠지? 허락받을 자신 있어? 솔직히 난 자신 없어. 나 같은 며느리 누가 좋아하겠어? 난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거든.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고 저 역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행복해지고 싶었고 첫 번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우울했던 제 인생,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남편과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당연히 쉽지 않았고 남편네 집안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과부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결사코 반대를 하면서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남편도 한창일 때고 정말 반듯하게 잘 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그만 주저앉고 두 팔 벌려 말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과부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사람 팔자 무시 못하는 거 몰라? 쟤 만나서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과부랑. 엄마, 그런 편견 거두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솔직히 사별이 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엄마는 현명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편견 거두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주세요.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앞날 창창한 총각이 사별한 가부한테 장가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 마. 이건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 들어도 반대할 일이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업,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엄마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은 힘들더라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안 만나보셔서 그래요. 만나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요즘 이런 여자 없어 진짜로. 제발 날 믿어줘요. 그리고 좋은 직업, 좋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 여자가 있어야만 제 인생 행복해서 그래요. 아, 너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 정말 속상하다. 생각보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남편과 전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저 역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였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져 갔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지만 친정엄마 또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집에 정말 많이도 죄송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얘 다 죽어가는 거 자네가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 많이 하시지? 이유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누가 좋다고 하겠어. 다 이해해. 자네가 가운데서 정말 힘들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아니에요. 진영이 제가 진짜 지켜주고 싶고 사실 대학 시절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한동안 잘 사는가 싶었는데 소식을 듣고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마세요. 저희 부모님 처음에만 반대하시지 나중엔 제 선택 믿어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한 따님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해서요.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끝이 좋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귀하게 키운 아들 누가 가부장가 보내고 싶겠어.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내가 더 미안하고 죄송하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세요. 진영이랑 있어야 제가 행복하고 또 진영이도 이제 제가 웃게 할 거거든요. 아직은 저희 집에 반대가 심하지만 언젠가 꼭 저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고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남편 없이 저흰 만나게 되었죠. 너무 긴장을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고상하시고 상냥하셨어요. 물세례까지 생각했던 저였으나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참 제 마음도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나 하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괴롭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영이라고 해요. 세중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인사치레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앉아요. 그냥 내가 왜 전화했는지 당연히 알겠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세중이랑 헤어져 줘요. 아가씨 사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진짜 이건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나 진짜 우리 세중이 정말 귀하게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몸도 많이 아팠어서 내가 애지중지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헤어짐이 쉽게 되지 않아요. 진짜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한 번만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세중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요. 진짜 잘할게요. 아니요. 그런 말 마요. 그냥 헤어져 줘요.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나 솔직히 그렇게 잘난 신부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였는데 한 번 결혼도 해봤고 게다가 사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간 씨한테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싶겠어. 아가씨도 어디 가면 귀한 자식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 모진 말 하지 않게 해줘요. 아들 가진 부모라 지금 어떻게든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하는 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요. 아,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니, 허락해달란 말 안 할게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미안해요. 난 절대 안 변해. 오늘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세중이한테는 말이 도통 통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가씨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일단 일어날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좋은 결론, 아니 현명한 판단했으면 좋겠네. 전 세중 씨가 하자는 대로 따를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번만 이기적이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 일 잘 생각해보고 판단 내려줘요. 지금이야 못 헤어질 것 같지만 또 사랑 별거 아니거든. 그럼 일어날게요. 조곤조곤 점잖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거나 못된 말을 하였으면 더 이악 물고 남편을 포기해 못한다고 했을 텐데 저에게 제발 부탁한다는 간곡하게 한마디를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저 역시 그랬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괴로웠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자신을 괴롭혔어요. 우리 헤어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어려서 친오빠도 사고로 죽고 지금 남편도 죽고 난 늘 불행했었어. 근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남들까지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해 주라.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 그런 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아니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그만하자. 너랑 헤어지면 내 삶이 불행해질 거라곤 생각 안 해? 난 절대 너랑 못 헤어져. 내가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아줘. 내가 괜찮대잖아. 너랑 결혼해서 살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엄마한텐 내가 잘 얘기할게. 왜 그래 정말. 그냥 헤어져 줘. 솔직히 당신이면 더 좋은 여자 줄 섰잖아. 지금이야 마음 아프지만 나중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 그냥 이게 다 두루두루 남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랑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대잖아. 난 절대 못 헤어져.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줘.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거나 하면 그땐 헤어져 줄게. 근데 외부 요인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절대로. 몇 차례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져 주질 않았고 본인의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였죠. 그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이 많이 지쳐가기도 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만 가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마음이 참 괴롭고 삶이 팍팍하다는 느낌이 많이도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죄송스럽게도 저희 엄마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자식 가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아이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세종시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 아들 하나 잃고 딸 하나 있는 거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데 그렇게 세중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하네요. 절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허락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귀한 딸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제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제 아들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요. 뭐 결혼 한번 했다는 게 요새 세상에 흠이냐고 하지만 제 자식이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말려지네요. 저 역시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라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부모 욕심이라고 해두죠. 죄송해요. 딸 가진 어미로서 마음 아프실 텐데 이런 말해서 죄송하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또 감동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였어요. 엄마,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야 할 일까지 당하네. 근데 난 세종씨 부모님 마음 이해해. 당연하지. 엄마도 그래. 그렇게 허락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상처받을 것 같다고. 그냥 본인들이 안 된다는 거지. 넌 좋은 사람일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엄마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났는 줄 아니?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그럼에도 본인들이 안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솔직히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고 싶겠지. 내 마음 헤아리면서 거절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고. 엄마도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를 위해서면 내가 끝내는 게 맞는 건데 끝이 안 나죠, 정말. 미안해, 엄마.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참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컸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남편과 저는 더욱더 사랑이 불타올랐고 저 역시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결사 반대야.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결혼하려거든.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결혼해. 그러면 되겠지. 어떻게 그래요? 엄마 그냥 마음 좀 돌려주세요. 솔직히 사별한 게 진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나 엄마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돼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해. 내가 괜히 안 된다고 그래? 웬만해야지. 더 이상 입 아파. 네가 계속 이러면 그 여자한테 더 못할 짓 하는 거야. 그 여자도 이렇게 계속 반대 받아봐라. 마음이 어떻겠니? 넌 너밖에 몰라. 때로는 모두를 위해 후퇴하는 법도 알아야지. 됐어. 어쨌든 안 변하니까 그리 알아.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말거라. 끝까지 반대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 기다리다 지친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라도 하자, 결혼. 반쪽짜리 결혼이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난 너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 너한테 꼭 축복받는 결혼식 올려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이렇게 강경한 분이 아니신데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더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난 이제 못 기다리겠어. 너랑 빨리 결혼해서 하루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를 반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등지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리 이 문제는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남편은 시부모님이 없는 반쪽짜리 결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외동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반쪽짜리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집 부모님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결혼식은 제가 긋고 뜯어 말렸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나 믿고 따라와 주기로 했잖아. 그냥 나만 믿어. 나도 한계고 엄마한테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결혼식은 그럼 나중에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 때 하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아시면 쓰러지시겠어.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하여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촐한 언약식과 함께
꼭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자고 하였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내려치게 되었고 그날로 졸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날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통보하러 왔니? 뭐하러 와서 통보를 해? 이제 절연하자. 부모 취급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 나도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너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뭘 말리겠어? 그럼 잘 살아라. 엄마, 제발요. 결혼식은 꼭 엄마 허락이 떨어지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통보지 부탁이야? 고얀 것. 내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아주 하는 꼴이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잖아. 죄송해요, 아빠, 엄마. 잘 사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 꼭 증명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됐고, 당장 나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 졸도를 하자 시아버님 또한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고 남편과 전 집에서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였죠. 어떡해. 다 나 때문이야. 어머님 쓰러지신 거. 정말 어쩌지? 아,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밀어붙인 거잖아. 엄마 그래도 옆에 아빠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기다려 봐야지. 기다리면 괜찮아지실 것 같던 시어머님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다급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네로 뛰어가게 되었답니다.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면 승부다라고 생각했고 뺨을 내려치면 맞고 욕을 하시면 들을 각오로 시댁에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니네 엄마 쓰러졌어. 너 그러고 집 나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다. 니네 엄마 살리려거든. 당장 와. 당장. 엄마가요? 아, 당장 이 사람이랑 갈게요. 아빠도 어떻게든 엄마 좀 설득해서 우리라도 드시게 하세요. 제발. 내 말을 듣니? 지금 니네 엄마 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장 와야 할 거야. 니처럼 같이 꼭 와라. 이 모습을 봐야지. 시댁의 반대에 남편이 혼인신고를 강행하자 3일간 물 한 모금 안 마신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아찔하고 슬픈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 사람 한 명 잡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고 시댁에 가는 길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답니다. 어머님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다 나 때문이야. 역시 난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만 아니었어도.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가보자. 지금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용서 구하자. 그러면 될 거야, 아마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목숨 걸고 설득하러 남편의 집에 첫 방문한 순간 상상도 못했던 축포가 터졌는데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놀랐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서 거짓말 좀 쳤다.
너희 엄마랑 나랑 얼마나 놀랬는지 너희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참 얘기가 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들었니? 네? 아, 저희 엄마 또 만나셨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축하를 해주시는 건지도. 인연인가 보다 이게. 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싶게. 정말 인연인가 봐, 너희가. 미안하다, 아가. 용서해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 친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께선 오빠가 4살일 때 장기 기증을 하였고 정말 우연찮게 그 기증을 받은 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았던 남편에게 저희 오빠 심장이 기증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 오빠의 납골당을 찾았다가 저희 엄마를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일련의 서막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이래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운명 같았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눈물이 덜컥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너네가 못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게 모진반대해서 끊길 수가 없었지. 너희 엄마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들 죽기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때는 내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너를 내가 반대하면서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나 싶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하죠. 어머님이 그래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시며 반대하신 거잖아요. 제가 더 죄송해요. 너희 오빠 아니었으면 세중이 지금쯤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참 간사하지? 그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너희 결혼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케이크랑 준비해봤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매년 너희 오빠 낙골당에 찾아갔었어. 이렇게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 진짜 놀랍네요. 제가 기증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영이 오빠였다니. 오빠가 사고로 죽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진영아, 다시 한번 고맙다. 아니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 지금 네 옆에 오빠가 없지만 내가 평생 오빠처럼 친구처럼 네 옆을 지켜줄게. 그러라고 꼭 마음에서 시키는 것 같네. 그동안 고마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인연이긴 하네요. 감사해요. 저희 오빠 심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기증됐다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걸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세종씨를 잘 다듬어 주시고 바른 남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가 가요. 정말 아픈 아들 어떻게 키우셨을지도 헤아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 역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 또한 울음을 터뜨렸고 드디어 저희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심장이 우리 친오빠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니 오빠와의 옛날 일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죠.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 누구보다 든든한 오빠였거든요. 삶이 힘들고 지쳐서
그동안 오빠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제야 오빠를 떠올리니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 아팠어요. 전 남편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 꼭 오빠가 나타나서 절 구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이 마음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게 속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아리더라고요. 이제 반대 안 해. 정말 너희 축복할 거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 마음 아프게 했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용서해 주겠니? 우리 앞으로의 인생 꽉꽉 채워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진영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반대했을 때도 어머님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었을지언정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잘할게요. 아유, 이제야 너네 엄마도 너도 모두 다 웃게 되는구나. 마지막이 이런 거였어. 고맙다. 진영이도 세중이도 당신도. 엄마 아빠한테 제일 고맙죠. 이렇게 진영이 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 진영이 한테도요. 저흰 그날 일이 있고 나서 5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하는 날 친오빠가 살아있어서 절 축하해줬다면 더욱더 좋았을 테지만 옆에서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저흰 드디어 그렇게 축복 속의 결혼식을 마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가족이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에 더 감사하죠. 지난 일은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모욕을 하신 것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어머님 결정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우리 서로 보듬고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줄게. 너무 고맙다, 며느라가. 나도 잘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준 만큼 앞으로 더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아이고, 이제야 철 드는구나. 장가를 보내고 나니 철이 들어. 그래, 진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제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저흰 그렇게 결혼한 지 9년차 부부예요.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가진 상태이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먼 길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9년 전처럼 남편이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바라봐주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내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남편보다 오히려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남편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이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한답니다. 좌절과 시련 속에 절망했던 순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인생 참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길도 더더욱 좋은 길로 다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 힘들지라도 좌절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 후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동안 즐겨 듣고 있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제 품에서만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하나뿐인 딸이 어느새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 딸도 홍기가 차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집으로 초대했고 딸이 그동안 좋은 감정으로 만나온 남자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저희 집에 들어온 남자는 예의 바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제 딸이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처음이라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잘 먹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둘은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길래 예비 사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직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며 저한테 먼저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거였어요. 딱 봐도 예비 사이는 잘 사는 집안 같아 보이길래 제 딸에 대해 예비 사돈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계시다며 그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래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봤을 때 사돈분들도 좋으신 분들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죠.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날 예비 사이로 받아들이면서 제 딸을 잘 챙겨주길 바랬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끝낸 뒤 딸은 예비 사위와 밖에서 따로 시간을 가졌고 저는 주방을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꽤 오래전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사회로 뛰어들었고 딸과 함께 여러 집을 돌면서 가정부 생활을 했었어요. 다행히도 대부분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셨었죠. 그렇게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제 딸 학교 졸업까지 전부 마치고 그동안 쌓여있던 빚까지 전부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구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정부 일은 그만둘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고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언제 올지 모를 딸의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 어느 정도 재력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돼서 참 난감했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이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돈분들이 저희 집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이야 당연히 제 딸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부모 입장에선 좀 더 좋은 배우자감을 찾기 마련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집안 차이가 비슷해야지만 앞으로 제 딸이 결혼 생활할 때 미움을 받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딸에게 한다고 귀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서 답답하기만 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일 없이 조용했었는데 제 딸이 사돈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온 날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사위도 따라왔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비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희주에 대해 좋게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초면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완전 거지 취급하셨잖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아버님은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신 거야? 뭐라고 했길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건데 자네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나? 우리 집안이 보다시피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재산 문제 때문이지?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엄마와 제가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라고 희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지금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네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엄마가 현재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가정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랑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웃으시더라고.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냐고 그러면서 가정부 일하던 사람들은 손버릇이 안 좋다면서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어.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말이 좀 심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 말이 전부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희주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허락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딸을 키우면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안사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저희 집안 자체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사위는 한참 동안 상처를 받은 제 딸을 어르고 달래며 진정시킨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위가 가고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 딸이 안 좋은 시선과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딸은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라며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애써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엔 없었어요. 예비 사돈이 딸에게 그렇게 했다고 저까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당히 들떠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뱉었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놀랐나 봐. 다시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께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사돈이 반대하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결혼을 허락하셨대? 엄마 말대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받아주신 것 같아. 나도 그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 나도 우리 딸이 예비 사이랑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고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한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네. 절대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안사돈이 허락을 하셨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딸은 걱정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사돈이 좋은 의미로 마음의 변화가 왔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사돈댁이 예약해 놓은 상견례 장소로 딸과 함께 미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처음 뵙게 된 사돈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안사돈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견례를 망치려는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가정부 일을 해오면서 꽤 많은 것들을 두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제 딸도 똑같은 길을 걸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많았죠. 그래서 사돈분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어도 사돈분들이 좋지 않다면 제 딸에게 이 결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뿐인 딸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파악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상견례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식사를 하던 도중 안사돈이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에 심기가 불편해지더군요. 앞으로 저희 식구가 될 새며느리와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맞춰주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모든 걸 준비하게 될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은 맞춰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수준 차이를 인정해서 제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예단을 얼마나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예단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말 안 해도 아시죠? 며느리가 저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최대한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부인 입장이었으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모자라면 빚이라도 내서 예단비 준비했을 겁니다. 둘이 결혼하기로 받아주게 된 만큼 저에게 실망하지 않게끔 예단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안이 평생 손해보는 장사인데 아들이 너무 원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받아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해 주셔야겠지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나요? 기분이 나쁘기보다 제가 얼마를 준비한들 사돈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을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 바랄 뿐입니다. 사돈은 예단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저축통장 하나밖엔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사돈댁 집안이야 워낙 잘 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기준을 크게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대한 배려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부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안은 이 정도의 재력이 있는데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저희를 막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제 딸이 결혼을 한다 해도 사돈의 시집살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두 눈으로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를 챙기고 결혼을 한다는 희망 하나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상견례를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여전히 예비 사위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혼식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는 딸은 크게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시어머니께서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민태 오빠랑 분가하면 특별한 날 빼곤 얼굴 볼 일도 없잖아.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나도 그 사람 믿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오빠랑 나랑 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하면 오빠는 얼굴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는걸?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야.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주변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엄마가 그동안 꽤 오래 가정부 일을 해왔었고 지금은 한 곳에 정착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이런 경우 수도 없이 봐왔는데 결국 그 끝은 좋은 결말이 아니었어. 대부분 이혼하고 정신적인 고통만 남아있을 뿐이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민태랑 헤어지는 건 잠깐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인생이 달린 문제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한다. 둘 다 콩깍지가 씌어서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가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딸은 제 말을 흘리지 않고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말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의견을 따라주길 바랐었습니다. 딸은 생각 좀 해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침착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딸은 예비 사위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꺼내면서 오랜 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둘은 간절해 보였지만 사돈이 상견례 때 보였던 행동과 말투는 분명 제 딸을 불행하게 만들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사위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끈끈했고 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사부인의 전화였고 저와 단둘이 만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보자고 하는지
대충 얘기 드렸죠? 며칠 시간 드렸는데 그동안 자금 준비는 전부 끝내셨나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냐 하실 텐데 저희가 무조건 손해보면서 장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신 자금 좀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제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만든 자금입니다. 생활비 빼고 전부 다 저금했고 보시면 통장에 1억 찍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1억이요? 통장 줘보세요.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설마 지금 이 돈 가지고 제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여태까지 살면서 모은 돈이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예단비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게 받으리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그렇잖아도 이 문제로 제가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사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이시면 앞으로 내 딸이 이런 문제로 사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텐데 누가 결혼 허락을 해주겠어요? 사돈 말처럼 서로 비슷한 집안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겠죠. 저도 그런 걸 바라고 있었지만 둘이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뜯어 말리나요?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모든 걸 다 끌어서 예단비를 채우라고 했을 텐데 고작 1억은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최소 3억은 주셔야죠. 안 그래요? 며느리가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 파악이 안 되시나? 그리고 둘이 좋든 말든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내시는 거죠? 이 결혼은 제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깟 1억 필요 없고 최소 예단비 3억 마련하지 않으면 결혼 꿈도 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돈은 제가 보던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더니 제 몸으로 던져버렸고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저도 테이블에 놓여있던 물컵을 들어 사돈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이 모든 상황을 제 딸과 예비 사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얼굴 쪽으로 던지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셔서 희주랑 같이 왔는데 두 분이서 저희 결혼에 대해 대화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 정말 잘 왔다. 방금 봤지? 저 정신 나간 여편네가 지금 내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내가 이래서 없이 살아온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는 거야. 어디 하나 태도에 품격이 없잖아.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예단비 1억으로 너랑 바꾸잔다. 이게 말이 되니? 아무리 못 살아도 어떻게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사이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결혼 절대 허락해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둘은 갈라서도록 해.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의 통장을 찢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1억의 가치를 왜 당신이 정하는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당신?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방금 한 행동, 아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나야 손해볼 거 없지. 지천에 널린 게 여자인데 능력 좋은 여자 하나 골라잡아 내 아들과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2번 다시 얼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들, 너도 오늘 경험했지? 앞으로 여자 만날 때는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고 만나도록 해라. 이러다 너까지 성격 편한다고. 이제부터 여자 보는 눈 좀 키우도록 하자.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네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려고 무리한 조건을 내미신 거예요? 아빠가 희주를 인정했는데 왜 엄마가 자꾸 옆에서 모든 걸 관여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희주는 오죽하겠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 사람을 우리 집 식구로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2번 다시 저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너 지금 결혼 안 시켜줬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거야? 저딴 거지 집안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집안이라고. 혹시 아니? 1억이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금품 훔쳐서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사돈은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사돈 쪽에 있던 물컵을 들어 또다시 얼굴에 물을 뿌려 버렸고 제 딸도 예비 사이에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면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저를 부추기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네요. 사돈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위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더는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집에 들어와 예비 사위의 전화를 받으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미안하다는 딸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온 예비 사위는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딸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어느 건물 꼭대기에 있는 최상부 층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면서 대기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잘 만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가 당신 같은 하바리가 올 곳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꼴을 보니 건물 청소하려고 온 거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기에서 당장 내쫓기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들이랑 따로 연락하고 있지? 착했던 내 아들이 성격이 변해서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볼 일이 있으니까 온 건데 왜 그쪽이 참견이야? 이거 안 나? 나는 뭐 성격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내 사무실 앞에서 못들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강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집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장님 댁에 젊은 직원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20년간 회장님 밑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빚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덕분에 제 딸과 잘 살고 있고요. 마음 같아선 회장님 댁에서 사모님과 일손 도와가며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더는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20년입니다. 그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집사람도 강 집사님 나가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저희 집에 방도 많은데 억지로 나가셔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희주랑 다시 들어와서 지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저희 집사람 말동무나 해주시면서 옆에만 있어 주세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희가 힘들다고요. 회장님,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 거지가 회장님 가정부로 일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요? 제 가족한테 그런 막말을 하신 분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두 눈으로 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을 물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질 떨어지는 사람일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박 사장님께 이번 추가 연장 계획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유는 물어보시면 알아서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강 집사님, 일단 저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시죠.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제 딸과 함께 떠돌다가 지금의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 사정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 회장님 댁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고 저는 일하는 가정부가 아닌 회장님 집안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지는 걸 느끼게 되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회장님 댁에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손을 도와주긴 했지만 떨어져서 지내는 건 제가 없을 때의 삶에 적응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모든 살림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의지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새로 들어온 가정부 직원들에게도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그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게 상황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셔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짐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 딸과 나오게 된 거였네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회장님과 일적으로 계약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저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사돈은 추가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정사정했지만 이미 회장님은 사돈의 행동으로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사돈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면서 회장님과 한 번만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네요. 이미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들은 뼛속 깊숙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돈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도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받지 않고 계약까지 성사시키지 못하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네요. 사람 사는 인생 빈부격차가 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짓밟는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셰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어?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올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